한국철도공사 코레일에서 정리해고됐던 KTX 승무원들이 정규직으로 복직을 하게 됐습니다. 지난 2006년에 해고가 됐으니까요. 12년 만입니다. 자세한 내용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웅혁 경찰행정학과 교수님, 노영희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기나긴 싸움 끝에 복직의 꿈이 정말 이뤄졌는데요. 12년, 아마 12년이 정확하게 넘었을 것 같은데 우선 당사자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스스로에게 되게 위축감을 가지고 살았던 것 같은데 오늘에서야 그게 모두 편안하게 날려버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되게 좋아요. 사회적 갈등 해소 그리고 당사자 고통 해소 차원에서 합의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그런 전제가 또 깔려 있고요. 그렇습니다. 자, 어제 이 사안이 결정이 됐는데요. 우선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이 사안이 언제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부터 좀 하나씩 좀 정리를 해볼까요? 예, 우리가 그 기억을 반추해 보면 이제 KTX가 이제 개통이 되면서 그 2004년도에 이 승무원들을 뽑았죠. 그때 이제 아주 그 우수한 인력들이 무려 13대 1의 그 경쟁 비율로 이제 그때 저 기억나는 게 네. 이분들이 원래 스튜어디스가 있잖아요, 비행기에. 네. 그래서 이제 지상의 스튜어디스다 이렇게 네. 해가지고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았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상의 네. 스튜디오스라고 하고 아주 네. 인기도 이제 있었는데 그 문제가 되는 것은 이때 이제 그 직접 고용이 이제 이루어진 것이 그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나게 되면 원칙적으로 이제 직접 고용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예. 그런데 이것이 결국 이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회사로 이제 이적을 하라. 그런데 이것을 이제 그 거부를 해서 결국은 이제 280명이 2006년도에 정리 해고가 이루어졌던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그 법적 그 투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원칙적으로 보면 이 소속이 KTX로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근로계약상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 소속이라고 하는 근로자의 지위가 확인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소송이 이제 2008년부터 이제 그 시작이 되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2010년도에 어떻게 이제 그 1심에서 결정이 났냐면 코레일의 직원이 맞다. 이것이 이제 1심에서 결정됐습니다. 네. 그렇다고 본다면 이게 미지급한 이제 임금도 앞으로 지급해야 되는 꼴인데 어쨌든 네. 2심에서도 역시 여승무원은 코레일의 직원이 맞다. 왜냐하면 이 노동자인가 여부의 지위 확인 소송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1심과 2심은 그 승무원의 손을 이제 들어준 것이었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그 시작된 것이 이제 그 2015년도에 대법원에서 이것이 이제 완전히 반대로 그 바뀌었습니다. 이게 무슨 논리였냐면 코레일과 그 승무원 사이에 여자 네. 승무원 사이에 직접적인 근로 관계 계약이 성립했다고 단정할 수가 없다. 소속이 거기 안 돼 있었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얘기한 거죠. 또 뭐 예. 근로자 파견 계약 관계도 없다. 네. 그러니까 요점을 정리하게 되면 예. 사실상 이제 정리 해고한 것이 합당하다. 이제 이런 그 대법원의 그 취지였던 거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런데 문제 우연치 않게 2015년 11월 19일 날 지금 그 논란이 되고 있는 이것이 하나의 상고 법원을 만들기 위해서 대법원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살 수 있는 문건이 여기에 이제 발견되었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12년이 이제 그 흘렸고, 근데 이게 재심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그 어렵기 때문에 네. 아마 지금 그 코레일에서 사회 화합 차원 또 대승적 결단으로 그러면 이 분 중에서 뭐 180명 정도에 해당되는 사람을 특별 채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저께 그 얘기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보통 이용혁 교수님이 이거 정리하려면 되게 짧게 하시는데 12년의 세월이 그렇죠. 길었던 만큼 정말 길었던 것 같은데요. 자, 변호사님. 네. 1, 2심에서 이렇게 됐던 게 대법원에서 바뀌었어요. 보통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뭐 당연히 법리 다툼을 하는 과정 속에서는 그런 경우가 있긴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현 코레일 예전 철도청에서 승무원들을 뽑으면서 네. 지금 당장은 홍익회 소속으로 우리가 뽑지만 2년 네. 있다가 당신들을 그 정규직으로 우리 본사로 이제
그 직접 고용을 해주겠다라는 식으로 약속을 하고 사실은 뽑았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한국철도유통이라고 하는 자회사로 넘어갔고 네. 다시 KTX 관광레저라고 하는 자회사로 또 다시 그 들어가라 이렇게 가서 일을 해라라고 하니까 그 정규직을 약속받고 우리를 뽑았는데 왜 거짓말을 하냐라고 하면서 이제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1심하고 2심에서는 철도청, 그러니까 현 코레일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이런 약속을 하면서 처음부터 뽑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직접 고용을 하는 의무가 있는 주체이다라고 인정을 해주었었는데 대법원에서 갑작스럽게 코레일과 승무원 사이는 직접적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니까 이거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네. 이제 문제는 그런 상황 속에서 1, 2심에서 이기고 나니까 사실은 그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해고되었던 기간 동안에 이분들이 받아야 될 월급 같은 것들을 한꺼번에 다시 코레일이 지급을 해줬었는데 네. 3심에서 뒤집어지게 되니까 그 돈을 도로 반환해야 되는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 이제 문제가 점점 더 커져서 현재까지 왔는데 예. 이번에 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이 코레일 그 3심 대법원 재판 자체를 사법거래의 수단으로 삼았던 거다라고 하는 식의 지금 의혹이 제기가 되어서 수사 중에 있으니까. 그 부분은 이번에 이제 수사 과정에서 풀려야 될 그렇죠. 부분이죠. 지금 수사 중에 있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 잠시 뒤에 저희가 그 이번에 이제 복직을 하게 되는 그 복직 투쟁에 앞장섰던 분을 한번 연결을 할 텐데 그 전에 그 과정에서 한 분이 뭐 안타깝지만 유명을 달리하는 일이 있었죠. 네, 그 뭐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그것이 아마 이 재산상의 압박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이 예. 드는데 왜냐하면 지금 노 변호사 잠깐 이제 설명을 하신 대로 네. 그 30개월에 그 해당되는 것 자체를 그대로 다시 반환을 해야 되는 이건 상당히 좀 일상생활에서 어려운 그 상황이 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뭐 주요 그 원인이 아니었던가 이렇게 그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공정성 또는 사실관계를 믿고서 일정한 자신의 그 청출을 이렇게 담보해서 지원을 했는데 그 공기관에 준하는 입장에서 이것을 그야말로 반대로 바꾸어서 했다라고 하는 공적 그 신뢰의 그 상실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되었던 그 상황이 아닌가 지금 그 보이는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법적인 것이 완전히 그 해소되기는 아직은 이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큰 틀에서는 12년 동안에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그 사회 화합 또 그 뭐 대승적 결단 뭐 이런 차원에서 이제 해결이기 때문에 법적인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뭐 여러 가지 그 쟁점들이 남아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말씀 예. 잠깐만 더 보충해서 드리면 그 해고됐던 기간 동안에 월급을 받아야 되는 금액이 8천만 원 정도 됐었었는데 한 사람당 이게 30까지 넘어가는 동안에 재판이 오래되니까 사실 이자까지 붙은 상황이었어요. 근데 네. 그 법원에서 그렇게 판결이 나고 나니까 이자까지 다시 토해내라라고 하는 식으로 얘기가 됐고 결국 집에 압류까지 들어가는 문제가 생겼죠. 그러다 보니까는 직원들이 모두 고통스러워했고 결국은 한 명이 그걸 참지 못하고 이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예, 지금 저희 영상에서 계속해서 한 분이 마이크를 잡고 울고 계신 분이 있었는데요. 저분이 김승아 KTX 열차 승무 지부장입니다. 자, 지금 전화로 연결이 돼 있는데요. 자, 김승아 지부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날짜로 따져보면 4,526일이고요. 네. 자, 10년이 넘었으면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강산도 변했을 시간인데 자, 계속해서 울고 있는 모습 봤는데요. 소회가 남다르시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저도 사실은 이거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끌어온 문제인데 네. 이렇게 합의가 되고 그랬다는 게 정말 너무 감격스럽고 사실 아직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네. 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12년 정말 짧지 않은 시간인데 자, 12년 동안 이런저런 고비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힘들었던 순간,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사실 우리가 옳다, 우리가 사기를 당한 것이고 네. KTX 안전을 담당하는 승무원으로 돌아가고자 이렇게 싸웠던 것이다라는 명분을 가지고 버텼었고 네. 또 많은 분들이 지지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가지고 조금만 더 하면 되겠지 하고 하는 마음으로 좀 많이 버텼었는데 네. 이게 희망이 있으면 이제 앞으로 뭐 얼마나 시간이 걸리듯 버틸 수 있는데 이제 정말 눈앞이 막막하고 희망이 사라졌을 경우가 정말 제일 힘들었는데요. 그 순간이 2015년 대법 판결이 났었을 때였습니다. 아. 그래서 더군다나 박근혜 정권에다가 뭐 빚은 생겼지 대법원에서 완전히 패소를 했지 하니까 이것이 과연 끝날 수는 있을까? 우리가 아무리 정의를 외친다고 하는데 사회는 그렇지 않은데 우리만 뭐 외친다고 해서 과연 될까 하는
그런 절망적인 순간이었기 때문에 더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문제를 계속 지속해야 되나라는 그런 생각도 들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이게 잘못됐다라고 외치는 한 사람은 필요하지 않을까. 그냥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그냥 나의 사회적인 쓰임새인가 보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그냥 버텨왔었어요. 네. 예, 좀 전에 말씀했지만은 그 과정에서 한 분이 세상을 등지기도 했는데요. 네. 자, 오늘 입장에서 그분한테 어떤 뭐 하고 싶은 말 혹시 없으십니까? 사실 그래도 기쁜 결론을 낼 수 있는 그런 시점에서 그 친구가 사실 제일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네. 그래도 그 친구에게 그래도 잘 끝났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예. 친구가 남긴 그 딸에게 딸. 정말 그래도 엄마가 정의로운 싸움을 했었고 잘 마무리가 됐었다 이런 얘기 좀 할 수 있게 돼서 다행인 것으로 생각하고요. 네. 우선은 하지만 이미 이제 세상을 떠난 친구이기 때문에 어떤 일은 무슨 명예회복이니 해도 사실 다 미흡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저희가 사법농단의 피해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정말 명확하게 수사가 되고 책임자 처벌이 되는 것이 그 친구를 위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남은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방금 남은 과제 말씀하셨는데 이른바 이제 재판 거래 의혹인데요. 이것을 네. 위해서 어쨌든 복직은 됐지만 계속해서 어떤 이른바 투쟁을 해 나가실 건가요? 네네. 물론 이게 저희가 복직 문제가 아니라 이미 사법농단의 피해라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긴 만큼 이 사법농단의 피해 받으신 다른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그분들과 함께 뭐 고소 고발이라든지 저희가 할 수 있는 행동 계속 유지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자, 여러 가지 힘든 경우가 이제 중간에 있었지만은 그래도 복직하겠다. 12년 이상 정규직의 끈을 놓지 않은 이유. 어쨌든 많은 분들의 지지가 있어서 가능하지 않았겠습니까? 네네. 물론 많은 분들 지지 계셨고 저희가 동료들이 그래도 지치지 않고 싸우는 친구가 있는 한 이걸 놓을 수는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또 우선은 KTX의 안전을 위한 승무원이 직접 고용돼야 된다라는 그 명분을 가지고 계속 지켜왔던 만큼 그 일을 위해서 계속 버틸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더욱 더 많은 분들이 저희를 지지해 주셨고 이렇게까지 버틸 수 있었던 힘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 덕분에 저희가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서 어제 기자회견 할 때도 네. 정말 감사드린다라는 말씀밖에 저희가 드릴 게 없었습니다. 예.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은 그때 당시 이른바 해고됐던 분들이 200명 정도가 넘는데 이번에 네. 물론 신청을 봐야 알겠지만 100여 명, 180여 명 정도가 복직을 하게 된다고 하죠? 네네. 180여 명 정도 이번에 대상자가 됩니다. 네. 네. 일단은 코레일로 복직을 하는데 승무원으로서 돌아가시는 건 아니시죠? 네. 저희가 지금 승무원 업무는 비정규직 정규직화 과정에 있어서 노사 전문가 협의회라는 곳을 통해서 논의가 진행 중이에요. 저희도 이제 이미 철도 노조 조합원으로서 예. 이 노사 전문가 협의를 통해서 이 부분이 잘 결론이 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철도공사가 승무원 업무를 직접 수행하게 됐을 때 저희를 전환해서 배치하겠다라고 이게 합의가 된 거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저희가 다른 업무를 하지만 이것이 직접 고용으로 결론이 나게 되면은 이제 저희도 이제 KTX를 탈 수 있게 되겠죠. 네. 자,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언제쯤 정식으로 첫 출근을 하게 될 것 같습니까? 대략. 우선은 예. 이게 내년 상반기까지 그 인력 여건이 되는 순서대로 이제 우선은 순차적으로 들어가게 됩니까? 네, 지금 없는 TO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들어갈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네. 이제 퇴직을 하시다든지 인력이 비는 공간에 저희를 이제 배치를 하게 되는데요. 예. 우선은 올해 11월 30일부터 내년까지 이제 완료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지난 12년 동안 KTX 승무원들의 복직 투쟁을 이끌어왔고 결국에는 승리를 한 분이었습니다. 김승아 승무지부장, KTX 여승무원 승무지부장 모시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자,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좀 전에도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해고된 분들이 지금 복직은 하더라도 순차적으로 하게 되고 네. 일단 정규직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 승무 업무는 아닌 6급 그 사무 영업직으로 특별 채용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뭐 기차 여기나 행정 네, 업무를 그 보게 행정 되는 업무를 거. 보게 되는 거라서 예. 원래 본인들이 원했던 것은 아니지만 네. 일단 그 이 노조 측 혹은 이 KTX 여승무원 측에서는 선복직 후 전환 배치라고 하는 그런 룰에 따라서 하겠다. 선복직 후 전환 전환 배치. 배치. 예, 그리고 예. 지금 회사 측에서도 현재 자회사가 담당하는 승무 업무가 코레일의 직접 업무로 전환이 되게 되면 이들을 우선적으로 배치해 줄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해고 승무원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 노사 합의서에 보게 되면 2006년에 옛 한국철도유통에서 정리 해고된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네. 그중에서 자회사로 옮겨 경력이 있는 사람들은 빠집니다. 아. 그리고 또한 그 중에서 뭐 이 복직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이제 있어야 되는데 280명 중에 180명 정도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분들이 2개월 가량의 인턴 과정을 또다시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1차로 33명, 그리고 2차로 80명, 나머지 3차는 이제 남은 인원들 중에서 뽑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풀어나가야 될 숫자가 너무 많아서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또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겪는 일도 사실 있을 수가 있고 네. 또 그동안에 12년이라고 하는 공백 기간 동안에 사실은 그 돈을 못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사실은 조금 얘기가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 부분도 있지만은 조금 전에 이제 그 승무지부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코레일 관광 레저인가요? 그쪽에서 일하고 있는 여승무원들이 한 500명 가량 있다고 그래요. 네. 그러면 이분들도 만약 이쪽으로 전환할 때 정규직 문제가 또 같이 풀어야 되는 문제 아닐까요? 근데 그것도 이제 남아있는 과제죠. 네. 상대적으로 그 전에 회사의 제안을 수락했던 사람은 불이익을 이제 받는 꼴이 되다 보니까 네. 이것이 또 형평성에 맞게 되느냐 이런 논란도 분명히 있고요. 예. 근데 이보다 더 큰 것은 또 명분과 관련된 이슈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뭐냐면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그 투쟁을 했던 분들이 예. 안전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그 열차 승무원의 그 전문화가 이제 필요하다 이런 얘기했는데 지금 복직된 형태는 열차 승무원의 그 모습이 아니고 그냥 사무직이란 말이죠. 그럼 지금까지 12년 동안 나름대로 명분이 주장됐던 것이 좀 희석되는 또 이런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과연 이 승무원으로의 이 점차적인 그 전환 같은 것이 지금 자회사와 KTX 본사 간에 과연 빨리 이루어지겠느냐 이것도 하나의 과제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세 번째는 또 이런 문제도 있겠죠. 뭐냐면 지금 공채로 코레일에 들어간 이런 직원들의 입장에서 네. 이 특별 채용 자체를 어떻게 본다면 아니 이거 너무 대승적 결단이 아니냐 이러한 또 다른 부정적 정서 뭐 이것도 사실은 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뭐 좀 극단적으로 보면은 아니 그럼 대법원 판결을 그러면 이건 무효화하는 조치냐 법원에 의해서 다 결정이 된 건데 대승적 차원이라고 하는 면에서 그대로 특별 채용이 또 타당하겠느냐 이런 더 부정적 여론 같은 거 이것도 사실은 지금 조직 문화를 어떻게 화합을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것이 하나의 과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말씀하신 거는 아무래도 과제로서 네. 뭐 바로 풀 건 바로 풀고 장기적으로 풀 건 풀어야 될 것 같은데 자 지금 그 지난 5월에 KTX 해고 승무원들이 자신들을 해고시켰던 그 이른바야 2015년 대법원 판결을 다시 해달라, 그러니까 재심을 요청을 한 상태죠. 재심을 이제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아, 요청을 하고 있는. 실질적으로 재심이 될 가능성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 재심이라고 하는 것은 요건이 있는데 실제 당시에 뭐 법률 적용을 완전히 잘못했다든가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서 당연히 새롭게 재판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하는 게 확정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현재 아까 우리 초반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지금 현재 사법 거래의 희생양이었다라고 하는 의심은 들지만 현재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당장은 당연히 어려울 것이고요. 또 그것이 만약에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네. 그 동안에 이 사건하고 같이 연관됐던 사람들이 전부 다 뭐 확정적인 판결을 받았다던가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지만 또 재심이 가능한 부분이어서 네. 실질적으로 그것이 쉬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